저는 이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라는 책을 썼고요. 예. 제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건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대학 졸업반 때쯤 됐을 때 제가 대신증권 대신증권 프로그램 경진대회를 나갔어요. 예, 거기에서 금상을 탔고요. 예, 대상도 있었는데 대상은 안 주고 금상이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탔고 그때 이제 제가 기술 분석의 끝을 봤다라고 자부를 하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KT에 입사해서 KT에서 전략기획실과 재무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재무 분석의 끝을 봤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경력으로 BC카드에서 이렇게 금융 신사업을 했고요. 그 경력으로 또 이제 K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3년 동안 근무해서 총 18년간 근무를 했어요. 네. 금융 신사업을 하면서 이제 투자자 분석, 미래 분석 뭐 이런 것들을 거의 그것도 거의 끝을 봤다고 자부를 합니다. 아, 네. 예. 끝을 많이 보셨네. 네. 그러면은 오늘 책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 네. 이제 이 책을 이번에 이제 내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오늘 소개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기본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게임을 할 때도 사실상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주식 투자할 때도 기본기가 있는데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분산 매수, 분산 매도입니다. 예. 그 영화 타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하면서 화끈하고 기분 좋잖아요. 예.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씩 진짜 짜증난다라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야 돼라고 할 만큼 짜증나게 매수를 해야 조금씩 해야 나중에 팔 때 기분 좋게 팔 수가 있습니다. 예. 분산 매수, 분산 매도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게 10단계 지정가 매수, 10단계 지정가 매도입니다. 일단 매수를 할 때 10단계 지정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1억이 있다. 1억을 가지고 뭐 어떤 종목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했으면 일단 1,000만 원만 뺍니다. 그중에 1,000만 원만 가지고 오늘 이 종목을 딱 봐요. 호가창을 최대한 짧게 봐야 됩니다. 호가창은 마법의 창이에요. 거기에 빠져들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게 됩니다.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호가창을 최소한 안 보고 호가창을 딱 봤는데 오늘 오르고 있다. 그러면 아예 주문을 넣지 말고요. 오늘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 최소한 10호가 아래 금액부터 10단계로 쪼개서 주문을 넣습니다. 그렇게 넣으면은 그날 그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도 체결될까 말까 할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날 그거보다 자기가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거보다 훨씬 최소한 10호가 이하로 낮은 가격에 그거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넣고 호가창을 딱 닫고 기다리는 거죠. 매수 체결되면 좋고 아니 말고. 예.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1,000만 원을 이제 그 계좌로 옮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호가로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게 거래가 다 안 될 수 있다.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느리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미래를 알 수 없다. 예. 오늘 샀는데 내일 오를지 더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다들 얘기합니다. 오를 겁니다. 내릴 겁니다라고 해도 정작 내 돈을 태우려고 그러는 그 순간은 항상 그 두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거 없이 그냥 낮은 가격에 다 걸어놓고 되면 좋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매수 체결 잘 안 돼요. 정말 힘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랫골이 있죠. 봉 차트 보면 그 아랫골이 거기에서만 계속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이미 싸게 샀기 때문에 더 떨어지더라도 크게 손해 안 보고요. 오르면 많이 먹습니다. 살 때 그렇게 짜증나게 조금씩 그렇게 사야 됩니다. 갑자기 그 어떤 그분도 이제 주식으로 좀 돈을 많이 버신 분인데 그분이 돈이 많은데도 10,000원씩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예, 묻고 더블로 가. 어. 망한다니까요. 반드시 망해요. 그렇군요. 예, 화끈하게 망합니다. 제가 이제 3S, 이 3S 종목을 선택한 거 이게 숫자로 시작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종목이라서 그냥 선택을 한 건데요. 네. 오늘 오르는 날이다. 그러면은 안 사는 게 답이고요. 예. 근데 이제 내려가는 날이다. 그럼 여기 제일 마지막이 10호가입니다. 그 2,700원이 아니라 예. 2,695원부터 2,690원, 2,000 이런 식으로 아래에 10호가로 쭉 줄을 넣는 거예요. 여기 수량 집어넣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실시간 거래가 그 밑에부터 10호가가 아니라 예. 여기 보이는 거의 마지막 그 밑에서 10호가, 그 아래로 10호가, 안 보이는 10호가를 넣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여기다 수량은 지정해 놓고요. 네. 예. 가격은 요거 아래 가격으로 쭉 해놓고 이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 호가창이 마법의 창이에요. 이 창을 보고 있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예. 이 창을 보고 있으면 오르면 더 오를 것 같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에 마음을 뺏기면은 예, 투자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예. 최대한 안 볼 수는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증권사의 이 수익 모델이거든요. 네.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정가로 10호가 아래로 쭉 걸어놓고 닫아야 됩니다. 빨리 닫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야, 저거 말씀을 딱 들을 때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좀 해보니까 네. 그게 그리고 여러분의 말 듣고 또 이런 방법을 들으니까 네. 어떤 맥락인지 좀 이해가 돼요. 예. 이게 주식을 한번 또 물리고 당하고 이러면 예. 맞아 이렇게 천천히 샀어야 되는데 예, 강제로도 맞습니다. 환경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네. 이게 예를 들어 이거는 좀 예외적인 경우일 수는 있겠지만 막 네. 코로나 때 보면 급락을 하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걸어놓나요? 급락을 하면은요. 네. 급락을 하는 날 사는 건 아니고요. 급락을 한 다음에 다시 금방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한 3일 정도 보고 이제 급락세가 진정이 됐구나.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한 다음에 더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럼 또 진정됐나 한 최소한 3일 정도 뒤에 진정됐구나. 그때쯤 다시 이런 짓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요. 네. 네, 그 견디는 시간이 짧아요. 예, 그 이후는 계속 천국입니다. 벌건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예. 굉장히- 오랫동안 견뎌야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방법 네. 같아요. 오래 견뎌야 그러니까 돼요. 이렇게 급락하고 막 급등하고 이런 거는 좀 피했다가 진짜 네. 지금처럼 또 소강 상태가 되니까 예. 그때 이제 요 방법을 쓰면 그렇습니다. 된다. 예.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떨어지는 날만 떨어지는 날만 그것도 예, 포인트고. 아래쪽으로 야. 아래 꼬리 잡는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렇구나. 차트의 아래 꼬리를 잡는다라고 네. 생각하셔야 오늘 됩니다. 매수에 대해서 제가 진짜 전문가분들 인터뷰 그래도 수백 명 한 것 같은데 네.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네. 강력한 환경 설정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이제 매도를 또 좀 알아봐야 예, 되겠네요. 예, 예. 매도도 똑같습니다. 매도도 똑같이 네. 지정가 10단계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오르는 날이 있어요. 오르는 날은 이제 오르네? 팔 때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르는 날은 그 오른 것 그 위에 똑같이 여기 이제 2,795원이면은 2,800원부터 쭉 2,900원까지 10단계로 쭉 매수 주문을 걸어놓고 얼른 이 창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문자가 옵니다. 매수 체결됐습니다. 매도 체결됐습니다. 예.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하는 거네요. 네, 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건가요? 이거를 보고 있으면 네. 사람이 진짜 그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팔고 이거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하시니까 그런 패턴이 되는 건데 네. 나는 아예 처음부터 네. 벗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자기만의 원칙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강제로.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창을 보고 있으면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없거든요. 안 봐야 됩니다. 호가창은 안 봐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럼 예를 들어 1,000만 원에서 예를 들어 뭐 한 100만 원만 거래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음 날은 또 다음 날. 900만 원으로 또 시작하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그 보통 저자님께서는 그 매도를 할 때, 주식 네. 투자를 할 때 이 포지션이 단기, 뭐 중기, 장기로 있을 때 예. 그 포지션은 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제 생활비를 벌기 위한 거는 단기로 돌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현재 전업 투자자니까
전업 투자자는 생활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예, 오피스텔 뭐 이렇게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카드값도 내야 되고 하니까 그걸 벌기 위한 단기 투자를 합니다. 근데 뭐 데이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한 스윙 정도 한 달에 한 제 생활비 정도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거래를 하고 그거에서 그걸 넘어가는 돈은 다 장기로 돌려놓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단기로 하실 때는 네. 이게 그 뭐 매수 매도를 퍼센트로 이렇게 잡으시는 건가요? 그 어떻게 하냐면요. 단기는 시간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결국은 단기 투자를 하는데 굳이 이 회사가 망하지 않을 회사를 선택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이게 금방 오르겠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를 나름대로 잡아서 이제 하는데 금방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저는 지금 단기 투자를 한 6억을 가지고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6천만 원씩 10개로 쪼갭니다. 예, 그래서 이 10개를 하나씩 투자를 하는 거죠. 한 투자당 6천만 원씩 6천만 원씩 6천만 원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천만 원이 10%가 나면 털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제가 이 생활비로 쓰고 예. 더 나오면은 이제 장기로 돌리고 덜 나오면은 장기에서 빼서 다시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단기 계좌도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나요? 이런 방법으로 써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단기로요? 해야 됩니다. 단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장기는 어떻게 하세요? 장기는 좋은 주식에 그냥 계속 사서 모아놓죠. 계속 모아놓는 계속 거고요? 모아놓습니다. 그렇구나. 예. 혹시 그러면은 그 장기로 네. 좀 괜찮아 보이는 주식 몇 가지만 좀 언급 가능하실까요? 몇 가지는 아니고요. 딱 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개가 있죠. 물론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해서 그냥 거리로 몰빵을 하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데 나와서는 사실상 삼성전자를 사라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세계적으로 좋은 주식이고 근데 제 투자 성과는 삼성전자를 사서 모으느니만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이제 저도 막 이렇게도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보고 싶은 어떤 욕망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해도 많이 보고 했는데 삼성전자를 계속 사서 모으는 것보다는 성과가 더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역대로 보면은 뭐 복리가 한 16, 17 막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예. 근데 워낙 삼성전자는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요. 아니요, 지금은 6만 전자니까 예, 지금은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예. 장기로 한 종목 예. 모아하신다는 게 삼성전자이신 거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삼양옵틱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예. 이거 방송에 나가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 삼양옵틱스는 뭐 하는 회사냐면요, 조그만한 회사예요. 그 옛날에 삼성 정밀에서 이 카메라 렌즈 이렇게 긴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는 멋진 그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예요.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근데 그거가 이제 삼성에서는 큰 돈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분리해서 나온 게 삼양옵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지금까지는 이 장사가 잘 안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진을 찍는 분들도 다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데 코로나로 여행을 못 가니까 이게 안 팔린 거죠. 그랬는데 이제 얘네들도 코로나가 풀리면서 갑자기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유튜브용 렌즈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수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데 그런 회사가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예, 배당도 많이 줘요. 네. 13,000원인데 분기 배당 200원씩 줍니다. 800원 주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사모펀드가 좀 인수한다고. 네,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죠. 했어요? 예. 그렇구나. 사모펀드가 주당 17,000원에 인수를 했는데 지금 13,000원이에요. 걔네들이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어요. 그렇구나.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겁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렇군요. 네, 최고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삼양옵틱스? 네, 삼양옵틱스. 예, 그거 언급해 주셨으니까 아까 근데 또 말씀 중에 삼성전자가 네. 모아갈 타이밍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건 왜 그럴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6만 전자가 됐잖아요. 네. 예. 왜 됐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전쟁이 영원히 가겠습니까? 전쟁 끝나면 오르겠죠. 뭐부터 오를까요? 삼성전자부터 오릅니다. 예. 그렇구나.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회사예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뭐 1위라고는 할 수는 없죠. 1위는 애플이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거의 1위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말할 것도 없죠. 예, 가전 이것도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맞아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디스플레이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최고의 회사입니다. 네. 세계적인 회사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를 진짜 그 IMF 이후로 거의 뭐 20, 30년 이렇게 해오신 건데요. 네. 그리고 또 삼성을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렇게 안 볼 수 없죠. 안 볼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30%입니다. 안 보면 안 돼요. 그 회사. 그 과거에도 좀 이런 삼성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위기가 있었고 지금도 뭐 삼성의 위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솔직히 욕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많이 달리거든요. 옛날에는 네. 다 이 막 박수 치다가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오히려 모아가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진짜 복음이에요. 이렇게 주가가 싼 시기는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지금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좋은 시기입니다.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주식을 그러세요? 예. 그러면은 조금 더 나가서 요즘에 보면 막 뉴스에도 보면 아직 바닥 아니다. 네. 막 여기서 뭐 S&P 기준으로는 막 10% 20%더 빠질 거다. 네. 막 닷컴버블 재현된다. 막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것 같죠. 예, 그 공포를 이기고 사서 예, 오를 때 더 오를 것 같죠. 그때 팔면 예, 웬만해선 수익을 봅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뭐가 느껴지세요? 더 떨어질 것 같죠. 네. 사야 될 때입니다. 예. 그렇구나. 공포를 이기고 사야 될 때입니다. 그 대신 한 번에 팍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해주신 10단계 조금씩 지적 이러면서까지 내가 주식을 사야 돼. 짜증나네. 막 이럴 정도로 조금씩 사시면 됩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 타임이다.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 책에서 종가 매수, 시가 매도 네. 이것도 준비해 주셨는데 이것도 일단 기본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주식을 사든지 간에 네. 매수를 할 때는 종가로 사셔야 되고 매도를 할 때는 시가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시장에는 데이 트레이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팝니다. 오후에 팝니다. 왜 그러느냐? 예, 그분들은 오버나이트 사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오버나이트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 하시는 거죠. 그날 끝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날 아침에 사서 저녁에 파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싸게 살려면 그분들이 판 다음에 사면 더 싸겠죠. 그렇구나. 예. 그 다음에 제가 비싸게 팔려면 그분들이 살 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9시 반이 팔 때고 3시 이후가 살 때예요. 기본기라는 거죠. 기본기. 와, 그걸 몰랐네요. 예. 어느 종목을 사시든지 간에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이거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그 데이 트레이드나 단기 투자 이런 쪽이 되게 많이 더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더 지켜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데이 트레이더가 요즘에 있는 거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주식 투자 처음 시작할 때 97년도에도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루에 1,000만 원으로 하루에 40만 원씩 번다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깊이 사랑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앙드레 코스톨라인 책에도 2차 세계대전 때 한 1930, 40년대에도 그런 매매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그렇구나. 항상 있어요, 그분들은. 와, 그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현재의 그런 주식 투자 흐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기본기네요. 기본기입니다. 이 기본을 안 지키시면은 기본을 지킨다고 꼭 돈을 버는 건 아닌데 기본을 모르시면 반드시 돈을 잃습니다. 네.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종가 매수, 시가 매도. 네. 데이 트레이더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 좋은 분들이세요. 좋은 분들.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제가 사고 팔 때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조금이라도 싸게 사면 좋죠. 네, 그렇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종가 매수, 시가 매도는 단타, 하루짜리 단타로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끝나거나 아랫꼬리 양봉, 이렇게 위가 없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이런 날은 안 돼요. 위에 꼬리가 있는 날은 안 돼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꺾였으니까. 그렇게 끝나는 날에 이렇게 양봉, 그러니까 위에 꼬리가 없는 양봉으로 끝나는 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그 종가보다 꼭 더 많이 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윗꼬리를 먹는 거예요. 하루짜리 단타로 해볼 만합니다. 그날 종가가 양봉으로 끝난 종목이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얼른 샀다가 휙 하고 팔면은 요 윗꼬리를 먹을 수가 있죠. 좋은 데이 트레이딩 방법 중에 하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종가 매수, 시가 매도는 주식 투자의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간에 이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 다음 기본기는 어찌됐건 이 장기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여러 배를 벌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복리로. 예, 복리로 여러 배를 벌려면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단기 투자는 시간에 얼마 있는 투자를 하고 저처럼 이렇게 그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투자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요. 예. 직장을 다니거나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재무제표를 볼 때 항상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손익계산서예요. 이 회사가 적자냐 흑자냐 이거 이익 많이 났네, 매출 성장했네, 이런 걸 보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회사가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제일 먼저 봐야 되고요. 현금 흐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영업 현금 흐름보다 순이익이 많으냐 적으냐, 이 두 가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요, 저희가 월급쟁이라고 치죠. 제가 월급쟁이였으니까 영업 현금이랑 흐름이라는 건 세금 다 떼고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이에요. 연봉이 1억이면 한 7천만 원 들어오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근데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회사가 있어요. 예. 그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본다는 거죠. 그거는 처음부터 보지 말아야 돼. 덮어야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면은 살아남기 힘들어요. 어떤 상황에도 살아남기 힘들어요. 일단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재무제표 영업 현금 흐름이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다라고 하더라도 영업 현금 흐름에서 이제 자 월급 통장에 제 돈이 들어왔어요. 7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다 쓸 돈 다 쓰고 남은 돈이 순이익입니다. 그 순이익이 영업 현금 흐름보다 많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런 회사는 거의 이 재무제표는 가짜다.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 재무제표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2014년도에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순이익은 240억이었는데 영업 현금흐름은 128억. 그러네. 그랬었어요. 순이익이 599억인데 영업 현금흐름은 15억 이랬어요. 분식회계로 망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현금 흐름에서 영업 현금 흐름과 순이익 간의 차이, 이게 분식회계냐 아니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이 재무제표를 보는데 이 재무제표가 진짜야? 제대로 작성된 거 마저부터 확인하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야. 그냥 덮으시면 돼요. 볼 것도 없는 회사고요. 자, 플러스인데 순이익이 더 많네. 그럼 굳이 그거를 왜 많지라고 분석하실 필요 없이 우린 그거 하라고 본 거 아니잖아요. 덮으시면 됩니다. 그럼 모뉴엘은 2011년, 13년, 3년 동안 저렇게 했는데도 네. 3년 동안은 재무제표가 계속 나왔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분식회계로 잡는 게 예. 빨리빨리 안 되나 보네요. 그렇죠. 예.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요. 서류가 완벽해요. 예. 이 회사는 이런 식으로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서 많은 대출을 받았고 은행도 속았어요. 많은 대출을 받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영업 현금 흐름이 1번. 그 다음에 영업 현금 빼기 순위. 그 반드시 거기까지. 그거는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럼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데 재무제표를 보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집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번 돈에서 내가 쓴 돈과 세금을 빼요. 네. 순이익이 되죠. 네. 이 순이익이 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제 자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본이라는 건 내 돈이라는 뜻입니다. 내 돈하고 내가 진 빚, 이게 다 합친 게 제 재산인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산이고요. 이게 돈의 흐름입니다. 번 돈에서 비용을 다 빼고 나면은 순이익이 남는데 그 순이익이 내 돈이 되어가는 과정. 이 과정입니다. 네. 이 구조를 딱 보고 돈에 이렇게 흐르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나서 좋네 만에 그때 가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사실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재무제표를 안 봐도 안 봅니다. 아니요, 그냥 안 봅니다. 안 봐요. 예. 그러면 이거 영업현금 흐름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예, 유동성으로 그냥. 예, 단기인데. 아, 예. 그렇구나. 그렇지만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건 이제 장기를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아가고 이래야 예. 되니까.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예. 말씀해주신 삼양옵틱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훌륭하다. 매우 훌륭하죠. 최고의 회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 네.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가지고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는 알 수 있고 그 정도만 알 수 있지.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성장할 것이다,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건 또 지나간 자료니까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영업현금 흐름이 계속해서 늘어간다. 네. 이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분기에 더 많아질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네. 우선 어느 정도 그래도 필터는 많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예. 아, 네. 단기에서 장기까지. 네. 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투자자 분석을 사람들이 안 해요. 투자자. 예. 도대체 이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는 사람들이 안 해요. 장기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보고 뭐 이 사업도 보고 미래도 보고 뭐 장세도 보고 하는데 도대체 이 회사의 대주주가 누구지? 지분이 얼마나 있지? 모르고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를 투자했는지도 모르고 이 회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거를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선 대주주가 3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네. 기관 투자자가 40% 정도를 가지고 있고 개인 투자자가 3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대 4대 3. 이 비율이 있거든요. 네. 예. 대주주는 회사에 돈이 필요하면 기관 투자자한테 돈을 조달을 해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거나 이렇게 하고, 예.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거를 개인 투자자들이 삽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가격이 변동이 있었다. 그럼 왜? 누가 산 거지? 왜 팔았지? 이거를 분석하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세대니까 스타크래프트 제일 중요한 게 정찰이잖아요. 엉뚱한 거 만들고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럼 지는 거예요. 예. 그 빌도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 먼저 파악해야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걸 파악을 못했을 때 네. 벌어지는 뭐 어떤 일이 실패 사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대부분 실패하죠. 일단은 파악하는 사람들이 자체가 적고요. 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주주는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주식을 발행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립니다. 네. 예, 그러면은 뭐 그런 건 공시에 다 떠요. 네. 내가 얼마를 뭐 100억을 뭐 주당 얼마에 뭐 주고 조달을 했습니다라고 해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은 보호 예수로 1년을 그 주식을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기관 투자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줬겠습니까? 다 나름의 계약이 있었겠죠. 자, 1년 뒤에 1년 보호 예수가 풀렸을 때쯤 저희가 뭐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할 거라는 거죠. 자, 1년 뒤에 보호 예수가 풀렸어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선 신상품이 나왔든지 뭐 큰 계약이 터졌든지 뭔가 큰 좋은 변화가 있어가지고 가격이 올랐어요. 개인 투자자는 그걸 보고 산다는 거죠. 이 회사 잘 되겠네. 그때 기관 투자자는 다 팝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가 그 뉴스를 믿고 샀는데 이 회사가 잘 되면 개인 투자자도 돈을 버는 거고 잘 안 되면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예, 너무 리스크가 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나쁘게 말하면 작전 설계 이런 게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매출에. 작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에 누가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든 다 기획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읽고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구나. 그렇게 순진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데선 다들 굉장히 치밀하게 잘 하시면서 왜 주식 투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네요. 이게 참 그러니까 더 와닿는 게 첫 번째 네. 그 10단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왜 이해가 더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조심하고 왜냐면 그런 게 있을 뒷 배경에 있는데 우선 파악도 해야 되지만 다 파악 못하는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10단 지정가 10단계 중으로. 예. 마지막으로 차트를 네.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 기술 분석 차트도 했었고 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투자 방법도 썼는데 결국은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차트는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거래량이 터진 날을 보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사마 알미늄이라는 회사예요. 예, 2000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예,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1년짜리 작전이 있었던 어떤 그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자, 이때 이제 조용히 가만히 오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이게 긴 거래량이 터져서 폭발을 했어요. 왜? 누가 산 거지? 개인이 샀습니다. 예. 어떤 특정한 개인이 이걸 가지고 신호를 준 거죠. 다수가 아니라요. 다수가 아니죠. 아니, 그 다수였겠죠. 왜냐하면 소수가 했었으면 뭐 이제 그 소수가 했다라는 공지도 또 뜨는데 예, 다수의 개인들이 샀습니다. 근데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겠죠. 왜냐하면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칠 정도로 샀으니까요. 이때도 개인이 샀습니다. 기관들이 언제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사기 시작했어요. 요때 산 것들은 다 개인이 샀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평소에 네.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때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냥 데일리로 사고 파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크게 떴을 때 네. 누가 샀으면 왜 샀을까? 이거 아까 4번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걸 보는 거지 차트의 어떤 패턴이나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차트의 패턴은 예, 일정하지도 않고요. 예, 사람마다 해석하기 나름이고 예, 그 해석에 맞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석은 역이용당하고요. 그렇구나. 예, 하지만 이 거래량과 가격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이날 누가 샀을까? 누가 샀을까? 누가 샀을까? 개인이 샀고 기관이 샀고 예, 요때는 기관 외국인 다 팔고 예, 여기 있던 개인들도 다 팔았겠죠. 예, 개인들이 샀습니다. 요때 산 개인들은 예, 다 이후에 지금 가격도 한 2만 얼마 하니까요. 이때 3만 원, 4만 원대 사신 분들은 물리신 거죠. 그렇구나. 예. 이런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알미늄. 예, 사마 알미늄. 이거는 조금 작은 주식인가요? 작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군요. 예. 큰 주식은 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를 보면은 개인, 기관, 뭐 기타 등 대주주도 뭐 사고 팔고 직원들도 사고 파는데 분석이 불가능해요. 분석이 불가능하고 그분들은 여러분 그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금융회사에서 이제 뭐 기관 투자자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연기금들 되게 똑똑한 분들이시고요. 그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저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투자하지 않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스몰캡. 그걸 노려야 돼요? 네, 그걸 노려야죠. 스몰캡. 그럼 장기 투자는 괜찮은가요? 큰 걸 해도? 장기 투자는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거 사신다면 괜찮죠. 괜찮고. 네. 근데 그냥 좀 어중간한 건 차라리 그게 그렇죠. 아니라. 예.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회사예요. 자, 현대차는 세계 최고의 회사인가요? 조금 삼성전자급은 아닌 거. 그렇죠. 삼성전자급은 아니죠. 거기다가 요새 현대차의 소나타를 보시면 차를 왜 저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을까 막 논란이 좀 많죠. 그리고 또 기아차는 예쁘죠. 참 잘 나왔어요. 요새 기아차 참 예쁘게 잘 나오고 전기차도 참 잘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될지 안 될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테슬라보다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미 1등이에요. 이미 1등이에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회사랑 하지만 그런 회사의 주가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는 게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고 파는 사람들이. 네. 제가 가진 실력과 제 정보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만한 회사 정도는 얘네가 왜 샀구나, 왜 팔았구나, 누가 샀구나, 누가 팔았구나 대충 파악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 그래프를 갖고 네. 본다면은 이 처음에 저렇게 소수의 개인들, 약간 네. 대주주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네. 저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네. 좀 지켜보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횡보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좀 같이 사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예, 이렇게 횡보할 때 떨어지는 날 있잖아요. 그런 예. 날 10단계 매수, 10단계 매수 하면서 질질질질 사면 이럴 때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기관이 조금 들어올 때 이제 팔 때가 좀 왔구나 이렇게 좀 마음속에 긴장을 좀 기관이 들어올 때 파는 건 아니고 좋은 소식이 터졌을 때. 좋은 소식이 터졌을 때. 이때가 뭐가 터졌냐면요. 사마 알미늄이 흑자가 되었다. 흑자가 되었고 원래는 적자였는데 흑자가 되었고 알루미늄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뭐 흑자가 되니 점점 더 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알루미늄의 원료가 되는 보크사이트인가 하는 거를 파는 생산하는 국가에서 쿠데타가 났대요. 가격이 더 올랐죠. 그 이제 갑자기 자기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진 겁니다. 덕분에 더 많이 올라서 예,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그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뉴스를 보고 보크사이트 생산하는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에서 쿠데타가 터졌대. 알루미늄 가격이 더 오르겠네. 그래서 사신 분들은 다 물렸다는 겁니다. 지금. 아 그렇구나. 네. 기술 기본기 5개만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너무 임팩트가 크고 정말 이게 되게 이렇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내용의 메시지들이라 시청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책 제목 주식 투자 내려갈 때 사서 올라갈 때 팔아라.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부에서 그 주식 투자의 기본기 한번 정리를 해보면 5가지. 지정가 10단계 중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주식은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사는 거. 두 번째는 짜증이 나야 됩니다. 짜증날 정도로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두 번째는 종가 매수 시가 매도. 세 번째는 재무제표 보는 법. 네 번째 투자자 분석. 5번째 기술 분석 차트 분석.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